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이렇게 많은데요.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커넥트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오늘 정말 춥습니다. 역대급으로 춥다고 하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따뜻한 기운이 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폭이 장중의 고점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이 안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 전략을 하나씩 챙겨봐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이번 주 내내 CS2025와 함께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20만 원 선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SK에서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입에서 SK의 AI 칩의 수준이 엔비디아 요구를 넘어서고 있다. HBM의 역량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SKC의 유리기판 제품 모형을 들면서 방금 팔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리기판 쪽까지 훈풍이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SK 하이닉스도 사고 싶고 유리기판 쪽도 계속 가니까 이거 나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고 싶어요. 하지만 다 살 수가 없잖아요. 황유현 팀장님, 이번에 이들의 만남 이후에 최대 수혜 종목을 고르자면 하나만 딱 산다면 어떤 거 사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유리기판 이슈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은 저는 아직은 매매용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은 변함은 없습니다만 결국은 SKC가 대장 큰 형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SK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또 SK 하이닉스와 이제 연계로 해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SKC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기타 사업부도 있지만 유리기판이 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SKC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유리기판이 이번 텀 상승이 지나고 나서 내려가더라도 사실 다른 중소형 섹터들은 다시 안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SKC는 또 올라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로도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SKC로 고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그럼 어때요? 하이닉스는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실 3E가 조금 무사한 데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포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어제 기사에는 사실 조금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상승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기를 새롭게 다시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주가는 올랐고 또 과연 포는 통과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는 이제 3E를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쪽으로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전히. 결국 올해까지는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 두 개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다 뭐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취사 좀 약간 성향이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배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하이닉스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매매용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SK그룹, SKC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젠슨왕의 입에 따라서 이렇게 웃는 섹터도 있지만 한마디가 좀 찬물처럼 이렇게 끼얹어지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양자 컴퓨터 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먼저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상용화가 뭐 20-30년은 걸릴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당연하게 뭐 두 자릿수 급락세가 줄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그동안 CES 기대감에 양자 컴퓨터도 하나의 축으로 굉장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시세가 잘 났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좀 테마성의 시세에 좀 마침표가 찍힌 것인지 우리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 CES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뭐 일단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또 반도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한꺼번에 다 움직여줬었는데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그중에 양자컴퓨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CES의 주제로 추가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와는 달리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약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CES가 오히려 시작이 됐을 때 세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게 다시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테마들이 항상 생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과연 이 종목들을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반대로 양자컴퓨터는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수익화를 하는 게 당연히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급등 이후에 접근한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테마냐에 따라서 매매 기간을 짧게 또는 길게 가는 전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리기판도 마찬가지고 양자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좀 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HBM 관련된 쪽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섹터가 워낙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HBM 관련된 특히나 SK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뭐 HBM에서 사용이 되는 핵심 장비죠. 뭐 PSK홀딩스라든지 뭐 STI라든지 이런 핵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단기적으로 실적 시즌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실적이 나오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히 실적이 나오지 않는 테마성 종목들은 비중을 이제 좀 잠시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테마성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다가오는 실적 시즌까지 대비해 본다면 확실히 좀 HBM 관련주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도 얘기를 주셨습니다. CES 모멘텀을 가지고 HBM 쪽은 꾸준히 볼만한 쪽, 그리고 양자 암호 쪽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를 주셨네요. 자, 그러면 로봇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새해에 딱 주인공처럼 움직였던 섹터가 로봇이었는데 로봇이 섹터 전반 잘 가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해서 일부 종목들 가다가 또 이제 그렇게 등락을 보이다가 오늘은 또 섹터 전반적으로 힘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이제 점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뭐 LG전자 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로봇 섹터요. 로보스타가 오늘 또 LG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긴 하던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 관련사들이 순환매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CS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잠깐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지 황교안 팀장님 로봇주는 어떻게 전략 보세요?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CS 모멘텀 소멸이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특징, 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뭐 사실 오늘 당일 특징주가 있었고 당일 주도주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전 특징주, 오전 주도주, 오후 주도주로 나뉠 만큼 당일에도 주도주의 변동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도주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진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은 시장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걸 따라다니다 보면 계속 고점에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특징주 중에 하나가 로봇이죠. 사실 CES가 끝나면서 로봇주가 그저께 좀 이제 급락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사실 한 10시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로봇 주식들이 갑자기 세게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몇몇 종목들이 이제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말씀하셨던 뭐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LG전자와 관련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시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로봇 관련 주식들은 사실 올 상반기에는 일단 계속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과 관련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된 뭐 두산 로보틱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방산주로 엮이면서 좀 밀리고 있는 LRG 넥스원도 네. 좀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선두권 달리고 있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오늘 가장 강하게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일단은 시장에서 정답지들을 어떻게 보면 표준 정답을 좀 준 상태거든요. 이 종목들이 대장이고 이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해라라고 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장주 몇 개를 일단 기준으로 보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로봇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테마에서 산업으로 전환되는 첫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주식은 저는 단기 매매도 괜찮고 상반기 내내 좀 끌고 가는 매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로 봤을 때도 좋고 네. 상반기에 좀 주목하면서 끌고 가는 매매도 괜찮다. 로봇 산업은 이제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산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단기적으로는 어제 보신 것처럼 CES 모멘텀 뭔가 재료 소멸 느낌도 날 수 있지만 결국 오늘 또 힘을 받아가는 걸 보니까 상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로봇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AI 한번 볼게요. AI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여전히 AI의 전력 수요는 필요하다,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춥다 보니까 올겨울에 한파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게 다 전력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었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또 전력 설비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표주들부터 해서 작은 종목들까지요. 그렇다면 박철순 이사님, 전력 설비주 우리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세의 이제 우상향이라고 보고 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좋은 섹터가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5개 안에 전력 설비는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쇼티지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실적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AI라든지 전기차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될 핵심이 바로 전력을 어떻게 땡겨 오느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전력을 땡기기 위해서 원전 기업과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글로벌 전력 수요가 2%대 성장률을 보이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AI가 급성장을 하면서 4%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성장률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산업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력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부품이죠. 변압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선이라든지 또는 해저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연 단위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수주가 쌓여 있기 때문에 고객사를 선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고마진 제품들이라든지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ESS 쪽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LS 계열 중에 LS 에코에너지가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도 오늘 3%에서 6%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주가가 아직은 크게 고점까지 좀 룸이 열려있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매출 비중이 거의 100% 육박을 하거든요. 변압기 지금 수요가 굉장히 전방 산업에서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재룡전기라든지 또는 대형주 중에는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는 LS 일렉트릭, 중소형주 중에는 재룡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여전히 전력 설비 쪽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종목을 압축해 보자면 대형주 안에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재룡전기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CS 2025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섹터들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동안 이제 주도 섹터 쪽에서는 좀 밀려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이쪽에 시간도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자동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올해 국내 쪽에 역대급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24조 원 정도 쏟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법인은 업계 최초로 미국의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실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초, 업계 최초 뭐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도 굉장히 좀 시세가 크게 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무거운 주식이라 그런지 현대차는 1%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기아도 그나마 한 4% 가까이 조금 더 강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슈 대비해서 좀 상승폭 자체가 많이 아쉬워요. 기술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 건지. 황유한 팀장님, 그동안 정말 현대 기아차는 좋은 뉴스가 많았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박스권 횡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도 궁금하고요. 보면 현대차는 지금 기관만 좀 사고 있고 기아가 그나마 외국인 기관이 좀 사고 있던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필요해서 그런 건지요? 뭐 큰 틀에서는 대형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현대기아뿐이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작년 4, 4분기 때는 다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었죠. 이제 사실 현대기아 특히 자동차 섹터, 뭐 모비스까지 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시간 문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확실히 외국인들이 조금 더 강하게 매수하는 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기아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은 사실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표된 실적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들만 봐도 사실 지금 주가는 매우 낮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살 게 사실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부합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1월 3일부터 지금 이제 어제까지는 거의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4일에 걸쳐서.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서 자동차는 자기 순서가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이제 4월 초나 3월 말 정도면 이제 공매도도 이제 재개가 될 텐데 네. 뭐 공매도에 있어서 또 안 좋게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뭐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서 거래 대금이 증가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이런 레벨에서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 헤지 펀드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좋게 매수할 만한 게 자동차 섹터이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부터 보셔도 저는 충분하다.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고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차적으로 좀 대형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동차의 차례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길게 봤을 때도 자동차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자동차 섹터 안에서도 자율주행주 그동안 시세도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자율주행은 좀 믿고 보는 테마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못 가는 이유가요. 박철순 이사님, 다른 이슈에 수급을 뺏겨서인 것인지 아니면 나름 숨고르기 하면서 그래도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일단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예. 방금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처럼 세론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대표주 중에 라닉스가 오늘 14%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종목들 다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 라닉스는 이번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네. 급락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이고요. 뭐 NCN도 마찬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우리 대표적인 종목들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 대비했을 때. 일단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CES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독일이 이제 자동차 강국인데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CES도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요. 오히려 웨이모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적으로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계속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마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대다수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다행히 CES 때문에 대표 종목들이 그렇게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네. 많이 오르지 못하고 보통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ES가 끝나고 자율주행이 주기적으로
정도 이슈가 터졌을 때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전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천천히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는 것 보니까 일단은 자율주행 이슈로 다시 한번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일단 지금 크게 오르지 않고 거의 다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량이라면 비중을 좀 더 매수를 해 놓으시고 자율주행 이슈로 테마가 형성됐을 때 그때 빠르게 수익을 만드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지금 뭐 접근하기 그렇게 나쁘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 또 자율주행 잘 갔었는데 요즘은 계속 CES 2025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가는 쪽으로만 이슈들 뭐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도 지금 잠깐 이제 숨 고르고 있을 때도 적은 비중이라도 들어갈 만하다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자율주행의 시간이 또 다시 올 수 있을지 그것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걱정되는 쪽이죠. 바로 여전히 그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K 배터리에 대한 또 암울한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LG 엔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LG 엔솔 최근에 추세 보면 너무 괜찮았거든요. 잘 가고 있었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너무 크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6.6%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요. 최근에 주가 우상향 기조가 꺾인 것인지 황유현 팀장님, LG 엔솔 트럼프 취임한다면 하방 압력 더 커지는 건지 2차 전지도 좀 괜찮나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일단은 조금 최근에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반등을 조금 이제 나오나 또는 어제의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의 개념으로 오를 걸 예상하셨던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약간 작용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좀 약간 6% 이상 하락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봇 말씀드리면서도 일단은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모멘텀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장중에 좀 급격하게 발표가 났고 그리고 시장에 수급이 갈 만한 곳이 좀 지금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 팔아서 지금 더 잘 되는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인 뭐 반도체나 바이오나 다른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좀 빠르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락은 어쩔 수 없어도 다들 이제 좀 뜯어보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매도하실 는 것까지는 좀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지금 관망이 딱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분명히 올해는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좀 있을 거고 속 시원하게 2023년처럼 정말 시원하게 그런 상승이 나오기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아무래도 트럼프 2.0에 있어서의 그 정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차 전지 섹터 좀 관망하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2차 전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 제약바이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뭐 줄기세포 쪽도 일부 시세가 나고 있고 그 바이러스 관련주들도 여전히 뉴스들 나오고 있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또 제약바이오도 따로 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줄기세포 테마입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주가가 좀 엇갈린 방향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보면 막 엄청 세게 가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일단은요 이야기를 좀 풀어봐야 될 텐데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첨생법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 법안의 영향이 종목마다 다르게 미쳐서 이렇게 종목들마다 엇갈린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인지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심한 것 같은데 박철순 이사님 이유가 궁금해요. 실수혜주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실수혜주를 딱히 찾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 오늘 보면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근데 뭐 파미셀 같은 경우가 오늘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8% 정도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처셀이 한 2%, 바이오니 한 9% 정도 오르고 있지만 그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4%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지금 줄기세포 때문에 가느냐라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줄기세포 때문에 가는 것 같지 않고요. 물론 2월 21일 날 첨세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첨생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줄기세포 테마를 지금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 아니면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초청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빅파마 기업들과 미팅이 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계약이라든지 MOE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지. 일단 줄기세포 쪽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이쪽에서 찾지 말고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 참가 기업들의 주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어제 대비해서 오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또 움직일 건지. 일단은 근데 걱정되는 게요. 사실 뭐 다음 주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고 이제 오를 거면 빨리 올라줘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주가가. 황교안 팀장님, 네. 이게 좀 조바심도 나긴 합니다. 사실 이벤트 열리고 나면 세론으로 또 작용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은 세론으로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사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에 꼬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 우리가 예상과 다르게 급등했잖아요. 좀 종목별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은 오늘을 특히 이제 오늘 오후로 갈수록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수급 쪽에서 아마 이런 옵션 만기날 포지션을 두고 수급 메이저 간에는 좀 막 그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막판에 뭐 치열한 공방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바이오주 섹터들 특히나 오늘 LG 엔솔이 빠지면서 2차 전지가 좀 쉰다면 네. 그 빠진 수급들이 갈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소부장들부터 시작해서 일단 많이 올랐고 단기적으로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단박에 한 30-40%씩 오르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게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네. 있거든요. 더군다나 모멘텀이 있다면 다음 주는 세론보다는 관련주들의 조금 그 상승이 이어져 가는 걸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뭐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요. 보로노에도 그렇고 어젠 유한양이 그랬고 네. 조금은 더 저는 바이오 섹터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 옵션 만기일 수급 영향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잠잠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벤트 연료도 세론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섹터가 바이오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건 수출주입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고환율 플레이를 한다면 수출주 한번 노려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확실히 그 투자의 해답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오늘도 보면 음식료나 화장품 이런 쪽이 강해요. 마녀공장 오늘 10%대 강세,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이러한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같은 K뷰티가 강한데 사실 마녀공장이나 펌텍코리아 같은 몇 종목 제외하면 대부분 좀 균일하게 올라가서 어떤 종목이 중심일까? 여기도 워낙에 좀 카테고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요, 박철순 이사님, 오늘 K뷰티에서도 핵심이 되는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역시 뭐 펌텍코리아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6.9%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펌텍코리아가 저평가되어 있고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특히나 K뷰티가 수출을 계속 많이 하거나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펌텍코리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브랜드들이 있죠. 화장품 브랜드들이 있고 그 밑에 위탁을 생산하고 있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위탁 생산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용기를 만들어서 화장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용기를 만드는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펌텍코리아입니다. 물론 연우란 기업이 있긴 하지만 연우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죠. 한국풀만 쪽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상장되어 있는 대표 기업으로는 펌텍코리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인디 브랜드 쪽을 공격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마케팅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EU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고객사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보다 올해도 고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펌텍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많이 올라서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레벨업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오르면 최고가까지 다 왔습니다. 지난 최고가가
가치가 59,0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47,250원 구간이니까 최고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항 고려해서 최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한 2차 목표가는 55,000원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그래도 한 4만 원대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펌텍코리아를 좋게 봐주셨는데 여전히 원픽으로 펌텍코리아 용기회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를 전고점인 5만 원 정도를 넘어선다면 또 2차로는 5만 5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쪽 체크해 봤으니까 이제 음식료 볼 텐데 오늘도 그 불닭볶음면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삼양식품과 S&D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더라고요. S&D 8%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쪽이 정말 확실히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10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나왔었는데 오늘도 92만 원 정도로 목표 주가 올린 리포트 아까 저희 체크해 봤잖아요. 자, 그러면요, 황유현 팀장님, 삼양식품 다시 한번 주가 랠리에 재시동 걸리는 걸까요? 네, 뭐 전형적인 추세 매매, 신고가 매매 형식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과 내러티브가 모두 다 합쳐져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코로나 직전 전후 대비하면 사실 지금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파괴력은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삼양식품에 올라가는 추세라든가 궤적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은 지금보다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증설하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에 대한 그 판매량, 한국 라면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사실 지금은 오랜만에 황제주로 등극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종목, 100만 원을 터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품주가 사실은 느리다라는 편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 주식들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바뀔 때,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바뀔 때 그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기존의 화장품 주식들이 보였던 건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식품주들은 보면 이제 완벽하게 수출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도 있고 매매하기 좋은 주식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 가장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에서 여전히 인기 많다라고 해요. 외국에서 햄버거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간편식 대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K 문화와 K 컬처와 더불어서 그 좀 약간 유행도 돼서 챌린지처럼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것도 이제 대부분 다 아실 테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증설 효과를 아직 주가에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충분히 접근하셔도 되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료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네. 원픽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S&D를 조금 더 변동성이 오늘 같은 날 때문에 사실 S&D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결국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게 또 S&D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를 섞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한 7대3이나 6대4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D와 삼양식품 본다면 삼양식품 좀 7, 그리고 네. S&D는 3 비중으로 네. 가져가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분의 원픽이 오늘 펌텍코리아 삼양식품이었는데 저희 아까 오후장 리포트에서 딱 그 두 종목을 봤었거든요. 오늘 두 분과 마음이 통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저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